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오늘도 자기소개서 2탄, 네, 자기소개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2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2탄은 1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3가지를 뽑았고요. 그 질문에 1탄의 내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 있잖아요. 그 활동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문장을 알려드리는 활용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PPT로 만든 그 자료 화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자료 화면을 껴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모든 학교에서 공통되는 질문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이 학과를 지원한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한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장래의 희망.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에 있는 질문 3가지를 뽑아봤고, 이 3가지를 어떻게 쓸 것이며, 그리고 1번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1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활동을 기억하시죠? 나는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탐색해보자.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나 부모님께 누누이 들었던 말을 리스트로 다 적어보자. 생각보다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꽤 크다는 것. 3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과 수상 내역을 리스트화해보자. 지원 학과와 관련 없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적어본다. 물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것을 더 많이 적어본다. 팁! 여기서 팁도 드렸죠. 생활기록부를 한번 뽑아보시라는 팁도 드렸고요. 4번, 나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 사람인지 탐색해본다. 5번, 당신이 탐색한 특이점들이 어떻게 강점으로 이어질지 고민해본다. 네, 이렇게 있었죠. 네,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이 활동을 바탕으로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자신에 대한 소개가 보통 자기소개서 1번에 위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1번에 위치할까요? 네, 1번인 이유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1번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활동들을 여러분께서 성실히 하셨다면은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들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그리고 이 학과의 매력적으로 보일 나만의 특이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꼽아봅니다. 네. 그리고 내가 했던 많은 활동들 중 내 가치관을 돋보이고 내 특이점을 보충 설명해줄 만한 활동들을 골라보세요. 자기소개서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템플릿이라는 거 아시죠?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문단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템플릿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께서 글을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템플릿은 제가 어딘가에서 따오거나 베낀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단연간 많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첨삭 과외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저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만이 가진 노하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사실 적용을 안 시켜도 상관없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너무 감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은 정말 감이 없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에게 그냥 이거 적용만 하면은 내용이 나오는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조금 써보셨다, 혹은 글을 좀 써봐서 내가 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템플릿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만 이 템플릿은 제가 저의 노력과 시간적인 노력,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여러분께 밝히고 싶고요. 그래서 무단 복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자신에 대한 소개 템플릿입니다. 문단은 제가 임의로 3개로 구성을 해봤는데 참고로 1문단의 내용은 빼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문단은 2문단이에요. 2문단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1문단은 빼도 되는 내용이지만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단,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왔는지를 적어보세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단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키워드 한 사람으로 비춰졌다.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키워드 한 성격을 지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한 혹은 배려심 깊은 혹은 인간적인 사람으로 비춰졌다.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액티브, 그러니까 뭐 활동적이고 굉장히 리더십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이런 거 자체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1문단은 자기 어필이죠. 결국에 자기 어필입니다. 2문단은 활동이 중요합니다. 활동이 중요한데요. 내 가치관이나 내 특이점이 드러나는 활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얻은 것 혹은 내 생각의 변화도 곁들여 적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관이 지원하는 과와 들어맞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부터가 좀 적절하겠죠. 너무 어린 시절이나 너무 약간 청소년기? 약간 성인기 직전인 고등학생.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더 전에 시기를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했던 활동들을 시간의 순서로 나열하면 됩니다. 내 가치관, 내 강점이 드러나는 활동들을 잘 엮어내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 가치관이 인문학적인 사람이 되자. 나는 정말 인문학에 가까운 인문학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내 가치관이라면 그동안 했던 인문학적인 활동들을 적어볼 수 있겠죠? 인문학의 범위가 넓으니 전시 보러 간 것, 공연 보러 간 것, 봉사활동 하러 간 것 등을 모두 적어볼 수 있겠죠? 내 가치관에 맞는 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관은 내가 지원하는 과와 들어맞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원하는 과가 경영학과예요.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생이 갖춰야 할 마인드가 뭘까요? 마인드와 가치관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는 배려하는, 리더십 있는, 이런 거겠죠? 혹은 인문학적인. 경영학과를 전공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나아갈 길의 방향성에 있어서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려하는 이라는 키워드, 인문학적이라는 키워드, 리더십 있는 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뭐가 있을까요? 건축학과. 나는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가치관, 당연히 건축도 인간을 위해서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준다거나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혹은 인간을 생각하는 혹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가치관이 당연히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가치관에 맞는 활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여러분께서는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 혹은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곁들여보면 좋습니다. 네, 산문단입니다. 산문단은 여러분의 이런 가치관과 성격적인 특성이 지원하는 과에, 전공할 분야에 어떤 강점으로 적용이 될지, 미래에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과학과 예술에 대한 흥미와 융합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조화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예시 1번입니다. 이 예시는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맞는 예시겠죠? 2번입니다. 나는 오래된 것들을 사랑하고 오래된 것들을 보면 호기심이 샘솟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뭐뭐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 전공생,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쓰면 좋은 내용이겠죠. 결국에는 1번 자신에 대한 소개는 결국은 자기 어필이면서도 내가 이 과에 이만큼 들어맞는 사람이야. 내가 이 과에 나만큼 잘 들어맞는 사람은 없어 라고 강력하게 내 매력을 어필함과 동시에 내가 여기에 딱 맞는 학생이고 당신이 그러므로 나를 뽑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질문이 1번 질문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이 어떻게 학과의 특성, 그리고 학과를 졸업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들어맞는지를 탐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1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지원 동기, 이거 꼭 나오죠.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한 분야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같이 곁들여 나오죠. 네. 1번 영상에서 제가 또 언급했던 활동 있죠? 그 중에서 뭘 여러분께서 챙기시면 되냐면요. 1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과 수상 내역을 리스트화해본다. 지원 학과와 관련 없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적어본다. 팁 말씀드린 거 생활기록 뽑아보기도 있었죠? 2번, 당신이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의 교육을 중시하는지,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지 검색하라. 3번, 당신이 지원한 학과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검색하라. 이거죠. 이 활동을 성실히 하셨다면 이제 글을 써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서 글을 쓰시기 전에 또 해야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 연관된 활동들을 다 골라보는 거예요. 전체를 싸잡아서 다 쓰시면 안 되고 거기서 일부러 골라보셔야 돼요. 네, 다 골랐으면 엮어서 잘 써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템플릿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준비한 tem플릿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템플릿은 문단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1문단, 2문단은 지원한 분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3문단은 지원 동기입니다. 네, 1문단부터 갈게요. 1문단,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서 내가 했던 어린 시절의 활동들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가로치고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으로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과를 진학하려고 한 활동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걸 했었네? 하고 들어맞는 활동들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내가 학교 임원 활동 했던 거, 정말 소소하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반장활동, 반장을 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최했던 거. 뭐 반행사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걸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만들었던 활동들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이것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문단입니다. 지원한 학과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조금 더 내 마음에 앞서서 했던 활동들 있죠. 자발적인 내 노력이 들어가는 활동들을 써봅시다. 너무 어린 시절 이야기 말고요. 근과거의 이야기를 써보시면 돼요. 근과거라면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있죠? 그런 거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 네. 들어가면 좋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뭐뭐뭐뭐에 배울수록 내 관심과 열정은 땡땡 분야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런 문장을 넣고 이 문장을 먼저 적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왔던 활동들인데 가로치고 지원하는 학과와 딱 들어맞는 활동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문단은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 적으면 좋아요. 이걸 하면 좋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한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발판은 무슨 과에서 만들고 싶어 지원했다. 예를 들어서 땡땡계,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땡땡계에서 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직업 혹은 직업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땡땡과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네, 이런 예시가 들어가면 좋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정말 많이 공통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제가 1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활동들 중에 이 질문에 꼭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원한 학교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방식의 교육을 중시하는지,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지 검색하라. 2번, 당신이 지원한 학과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검색하라. 여기에 더해서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갖는 장래의 직업을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지면 좋을 직업을 2-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장래희망 템플릿 가겠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잠시만요. 제가 임의로 두 문단을 뽑았는데 첫 번째 문단은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1문단은 빼도 돼요. 네, 1문단부터 갈게요. 구체적인 직업을 적기 전에 어떤 도입부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정말 이 직업 무조건 해야 돼. 난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돼. 내 모든 바람은 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건축학과 무조건 건축과 가서 건축가가 될 거야. 나 건축해야 돼. 무조건 건축가 아니면 안 돼. 이런 확고한 꿈이 없으시면 없어요. 없고 아직 애매한데 나는 이런 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성이 있다 하면 1문단을 넣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 확고한 꿈이 있다. 그러면은 문단 하나로, 한 문단으로 그냥 구성하셔도 돼요. 1문단. 네. 장래 희망에 관한 자신의 방향성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방향성을 바탕으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선정해봤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예시입니다. 장래 희망을 정하는 데 있어 내 명확한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바로 땡땡과 뭐뭐뭐뭐를 땡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 땡땡에서 활동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냥 나열하세요. 방향성 1, 2, 3 혹은 1, 2 나열하시고 그리고 이 방향성을 바탕으로 내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았다 라고 1문단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문단이 갑니다. 구체적인 직업을 적고 그 직업의
직업이 가진 가치, 내가 왜 이 직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가로, 혹은 내 가치관과 이 직업관이 들어맞는 지점, 이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바람을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직업이 2개라면 문단 구분은 하지만 들여쓰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2번 혹은 1번 눌러서 이렇게 문단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그냥 1번 너 첫째 무슨 직업, 나는 무슨 직업을 나의 장래희망은 첫째 이것이다, 둘째 이것이다 할 때 당연히 문단 구분돼야겠지만, 하지만 앞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문단을 2개, 3개로 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예시 드릴게요. 첫째는 땡땡이다. 직업 이름 쓰시면 되고요. 직업 이름 땡땡은 가장 뭐뭐뭐뭐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뭇이 되어서 뭐뭐뭐뭐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건축가는 가장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업인 것 같다. 네, 나는 건축가가 되어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람에게 타인을 위한 일, 타인의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싶다. 아름다운 공간을 구현해내고 싶다. 그죠? 또한 건축가가 돼서, 예를 들어서 또한 건축가가 돼서 뭐가 있을까요? 건축가가 돼서 이런 거죠. 또한 건축가가 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설계해보고 싶다. 공간을 설계해보고 싶다. 혹은 지진에 취약하지 않은, 지진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1번, 우리가 했던 1번 활동을 3가지 질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2번 지금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그 자기소개서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할 게 있는데요. 제가 9월 29일 토요일이죠? 맞나요? 잠시만요. 제가 9월 29일 토요일부터 자소서 쓰기 그룹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강은 최소 인원 3명에서 최대 인원 5명. 더 많으면 이렇게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가 질문을 일일이 다 받기가 어려워서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으로 3시간 동안 종강역에 있는 스터디룸을 빌려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매주 할 생각이고요. 최소 인원 3명이 차지 않으면 그날 특강은 폐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스터디룸을 빌려서 특강을 진행할 생각이고, 일단 여러분께서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을 고쳐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방향성 설정 이러이러해서 통화로 조언해드리고 이렇게 고쳐드리는 것까지 해서 꽤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서 자소서를 좀 쉽게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매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참석을 원하시면 제가 아래다가 제가 블로그를 하거든요. 블로그 게시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오셔서 그 본문에 있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그냥 몸만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맨몸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1번에서 했던 강조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 있죠? 그 활동들 다 해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글을 써오셔야 돼요. 리스트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당연히 다 해오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써오셔야 돼요. 써오셔야 되고 1차적으로 써오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을 알려드려요. 맞춤법 검사기 아니면 글자 수 세는 프로그램을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오셔야 돼요. 왜냐면 글자 수 그냥 넘겨서 초과해서 오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거 글자 수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5만 가지 쓸데없는 내용을 다 넣게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첨가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완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글자 수를 맞추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직접 해오셔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오실 수 있으신 분, 네, 성실히 과제를 이행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자기소개서 써오실 분, 안 써오시는 분은, 안 써오실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각 안 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 인원 3명인데 그 스터디룸 빌려야 되는 관계로 그 인원을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래서 3명이 안 되면 그 주 강의는 폐강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특강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 3명이 차면 그 주 강의는 진행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링크를 아래다가 달아놓고요. 그리고 블로그 링크 그 본문을 가시면 저희 경력사항이라든지 제가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SNS 타고 오셔도 도대체 쟤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준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진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일단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고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과외 경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특강이고 또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저렴한 시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되는 대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 쓰는 페이지, SNS 다 밑에 링크로 다 달아놓을 테니까 그냥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시면 되고요. 원하시면은 거기 신청 방안대로 신청을 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자기소개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영상 여기로 일단 끝내고요. 제가 3개라고 했는데 그냥 2개에서 영상 2개로 자기소개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런 영상을 도대체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시청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이나 뭐 가끔 SNS 같은 걸로 DM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또 좋은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고 여러분께 더 유익한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네, 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 네, 링크 타고 오세요. 안녕.